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2025 저스틴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대비 저스틴 소개 영상입니다.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편입 문법, 절대 기준, 비교 불가, 압도적 1입니다. 자, 현재 저스틴 17년 차 편입 문법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10년 이상 동안 1등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입 영어 형강 수강생수 압도적 1위. 형강에서 현재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편입 영어 인강 수강생수 압도적 1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강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입 문법 어찌 보면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교인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편입 문법 또 상위권 학교, 또 서성한 포함해서 또 이화여대 정말 좋은 학교죠. 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저스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쉬운 수업을 한다. 자, 좀 정보가 있는 학생들은 알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서 뭐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편입 영어 시험이 영어 시험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난이도 높은 시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곧장 제공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서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리고 기존에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특히 편입이라는 것 자체가 또 노베이스에서 시작한 학생들도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도 그대로 접근한다 그럼 대부분 중간에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를 안 시키기 위해서 저스틴은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쉬운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스틴은 정말로 쉽게 우리 학생들한테 그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 학생들이 포기를 해버릴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암기를 안 시키고 개념적으로 최대한 풀어서 이해를 시켜줄까, 그 고민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저스틴 수업 시간에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쉬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을 제가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스틴도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운 내용을 수업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스틴과 함께 또 학습을 하고 또 나중에 기출문제를 딱 풀다 보면 기출이 실전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저스틴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었던 거를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줬던 거구나.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뒤에 문제풀이 가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말 가장 쉽게 우리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하나씩 제가 다 넣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압도적인 강의력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와 있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의심 없이 우리 학생들 그냥 시키는 대로만 꾸준히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편입 문법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물론 구문 과목도 수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특히 편입 문법이라는 타이틀로 수업을 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에게 편입 문법뿐만 아니라 이따 뭐 뒤에서도 안내하겠지만 어떠한 고민 없이 그냥 편입 공부만 할 수 있게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밑에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관리.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들 마지막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저스틴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편입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서 단순히 그냥 편입 영어, 편입 수학만 공부해서 합격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목표가 상위권 쪽에 많이 이렇게 목표가 잡혀 있는 학생들은 이 편입 영어, 편입 수학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학업 계획서라는 것도 들어가고 또 몇몇 학교들은 또 이제 면접이라는 것도 또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 공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 때 한참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을 공부해야 될 그 타이밍에 우리 학생들이 학업 계획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스틴이 내 능력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 이따 뭐 뒤에서도 얘기 나오긴 하겠지만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강의 경력 17년 동안 이 편입판에 있다 보니까 제가 단언코 얘기하겠는데 편입에 대해서 저스틴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정보 전달,
그리고 이제 학업 계획서 같은 것도 기본 구성 같은 것도 우리 학생들이 무슨 학교 무슨 과를 쓴다면 제 형강생들, 인강생들에게 모두 다 그런 정보들은 다 제공을 해서 그 기본 구성까지도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저스틴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그냥 단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 그대로 궁금해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강사들이, 선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고민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최고의 확률 높은 게임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수업, 어찌 보면 선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기본에다가 더해서 어찌 보면 형강생들과 마찬가지로 인강생들마저도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것저것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편입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입판 자체가 너무나도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정보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워낙 정보력이 잘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하되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다른 방향 쪽으로 공부를 잘못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했을 때 그 정보력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걱정도 하지 말고 저스틴이 알아서 다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정보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앞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꾸준하게 차근차근 절대 포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고민은 내가 다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에듀윌 편입 영어 대표 강사로서 큰 타이틀로 해서 또 가장 첫 번째 서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에듀윌 편입 강남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을 형강 출강해서 우리 학생들을 형강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인강에서 우리 학생들을 또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저스틴이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입 영어 강의 경력 17년 차입니다. 2008년 저스틴 이름 걸고 특강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현재 2024년까지 17년 동안 강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스틴 유튜브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윌 편입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또 저스틴 편입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또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편입 동영상 누적 조회수 163만 회 이상 벌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못하는 얘기들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또 필요한 정보들, 또 이제 수업에서 또 우리 학생들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개념 같은 것도 알려주고, 또 유튜브 많이 또 활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저스틴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인물입니다. 정말 고인물. 자, 현재 에듀윌 편입 형강과 인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현재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일단 2024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전 위드스타 편입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입 영어 형강과 인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또 전 학원 KG 패스1 편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문법에서 또 우리 학생들 형강하고 인강에서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또 가르쳤고요. 자, 그리고 또 전 학원입니다. 위드윌 편입 문법 형강 인강에서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만 2013년이라는 타이틀이 보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1등 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면은 3, 4, 12년 그래서 12년 동안 이 자리를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또 1등 자리를 또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더 노력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잔소리하고 우리 학생들 합격시키는 거에다가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저스틴의 특이한 좀 경력 중에 하나가, 자, 서울호서 항공서비스과에서 제가 기초 토익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수업이 워낙 많아서 바빠서 진행을 못하는데, 여기 내가 토익 수업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편입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입영어, 편입수학 단순히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간은 끝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학업계획서, 뭐 면접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 텐데 경희대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희대는 토익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 물론 시립대도 토익 점수가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목표인 경희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경희대가 뭐 서울 캠도 있고 국제 캠도 있고 이번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뭐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경희대에서 또 우리 학생들을 다른 상위권 학교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목표로 해야 되는 학교니까 반드시 토익 준비까지 같이 해야 돼서 제가 토익에 관련돼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공부하면서 편입영어, 편입수학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토익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을 올릴 수 있게끔 제가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드리니까 저스틴이 시키는 대로만 토익 준비를 하시면 지금 현재 본인의 토익 점수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면 제가 형광생들, 인강생들 토익 점수를 편입 시작할 때 제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토익 점수를 보내올 때 진짜 좀 창피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대부분 첫 시작 토익 점수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200점대, 300점대, 400점대에서 편입 준비를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스틴이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앞에 자리에서 최소 뭐 1, 2가 아니라 3, 4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 300, 400을 저스틴이 500, 600, 700, 800으로 제가 점수를 다 바꿔드릴 거고요. 물론 뭐 공부를 좀 기존에 또 해서 제가 타이트하게 시킨 학생들은 또 900점 이상까지도 점수가 나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편입은 가장 안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정보가 되게 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토익 점수가 인문계는 만점 가까이 안 나오면 합격할 수 없다. 뭐 자연계라 하더라도 뭐 800, 900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수업 진행할 때 나중에 경희대 실제 합격한 학생들 제가 토익 점수를 우리 학생들에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딱 보면 솔직히 좀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만점에 가까워야 된다며. 아니 자연계라도 800, 900 나와야 된다며. 근데 막상 합격한 점수들을 딱 보면은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력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편입에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앞에 서 있는 저스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정보에 맞춰서 확실한 방향을 믿고서 우리 학생들이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우리 학생 해주시면 가장 최소 시간 투자해서 가장 최대 효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합격의 결과를 또 이뤄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또 요새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합격생 명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인데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합격했던 학생들 결과를 마치 뭐 최근의 합격 결과처럼 그렇게 포장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는 지금 현재 촬영 날짜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편입 결과 나온 게 2024년 2월입니다. 여기 2월 5일 혹시 보이나요? 그리고 역시 2월 8일 보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합격자 발표를 2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추가 발표까지 하고 하면은 거의 2월 중순까지 그렇게 해서 합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장 최근 2024학년도 우리 학생들이 합격했던 결과, 그리고 직접 저스틴에게 연락이 와서 합격 결과를 직접 보내준 학생들만 여기다가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선생이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결국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사 편입으로 해서 경제학에 합격을 했고요. 또 메이저과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이고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서강대학교 종교학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스토리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기회가 되면 수업 시간에 또 이런저런 얘기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자연계, 뭐 자연계는 워낙 뭐 제가 또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자연계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는 선생인데, 자, 마찬가지로 서강대 기계공학에 합격을 했고요. 또 이 학생도 서강대 생명과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화공생명, 그리고 서강대 화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계 출신으로서 정말 바닥부터 노력해서 서강대 자연계로 화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스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학원에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편입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기존의 영어를 좀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요새는 편입 준비를 유학 갔다 온 학생들도 편입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뭐 1년, 2년, 3년 정도 살다 온 학생들 또 편입 준비 많이 하고요. 솔직히 그 학생들 편입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생각 이상으로 쉽습니다. 왜? 결국 편입은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영어에 계속 노출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요새 편입에 좀 어찌 보면 바뀐 트렌드인데, 물론 노베이스에서도 많이 편입을 시작을 합니다. 노베이스가 당연히 많고요. 그런데 요새 편입의 또 특징은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생각 이상으로 편입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4년제를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솔직히 저스틴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서 수업을 워낙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편입 전체 판에서 인강 같은 경우도 저스틴이 어찌 보면 가장 일찍 시작한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그래도 꽤 계시는데, 인강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먼저 인강을 또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강도 그렇고 또 강남 쪽에서 워낙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유학파들이나 아니면 인서울 4년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누구보다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 선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학파나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요, 솔직히 누가 가르쳐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스틴도 물론 열심히 해서 뭐 인서울 4년제, 뭐 유학파 가르쳐서 좋은 학교로 보내긴 하지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형강이든 인강이든 이따가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뭐 상담 카드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말 그대로 현재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또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를 또 어느 정도 해봤는지, 또 전적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유학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습을 시켜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노베이스보다는 유학파나 인서울 4년제를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결과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명이 공부한다고 쳤을 때 유학파나 인서울 4년제가 상위권 학교에 합격하는 확률하고 진짜 노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상위권 학교 합격할 확률이 정말 차이가 큽니다. 진짜 양심선언. 그런데 솔직히 그래서 기존의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좋은 학교 보내기가 솔직히 쉽습니다. 단 반대로 노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건 진짜 편입학원에 있는 강사로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결과치도 보긴 하겠지만, 뭐 이 학생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돌려서, 물론 제 능력보다는 당연히 수학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셨었고 수학으로 인해서 합격을 했죠. 물론 서강대가 편입 영어 시험도 보긴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수학 선생님의 역할이 더 크셨고 이 학생도 당연히 열심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노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제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유학파나 인서울 4년제, 자 워낙 인강도 오래전부터 했고 또 강남 쪽에서 수업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 보내줄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 반대로 노베이스, 넌 나 잘 만난 거야. 내가 정말로 쉽게 내가 너 끌고 최대치로 너의 능력을 끌어내서 좋은 학교 합격시켜 줄 테니까 저스틴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서강대 화학과에 또 합격한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또 합격했던 학생이 있고요. 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자, 이 학생은 좀 특이한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강으로 학습을 하다가 그리고 방학 기간이었나? 그때쯤 기간이 돼서 형강으로 중간에 갈아탄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이런저런 여건상 인강으로 처음에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본인이 합격의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싶고 그리고 최대한 좋은 학교를 합격하고 싶다면, 이것도 확률의 게임인데요. 제가 경험치가 만약에 뭐 강의 경력이 한 5년치다 그러면 섣불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7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또 형강만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인강 학생들도 밀착 마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인강보다는 결국 형강이
합격의 확률도 그렇고 합격의 질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편입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학생의 의지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 좋지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스틴이 소속되어 있는 종합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종합반 기준으로는 학원에 담임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옆에서 우리 학생들 흔들 때마다 또 케어도 해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스틴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출석 체크를 제가 일일이 직접 다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제가 소속된 학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소속된 학원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강의경 17년 동안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스틴은 저스틴 자신만 믿고서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워낙 뭐 MBTI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전형적인 ESTJ, 엄격한 관리자. 그러니까 딱 말하는 것 투 보면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학생이 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이따가 따로 영상에서 또 보여주긴 하겠지만 학생들한테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린 거를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같은 성인끼리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학생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뭐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본인들이 흔들릴 때 그래도 가르치는 선생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인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아, 선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인강에서 형강으로 넘어온 학생인데, 그래서 형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옆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케어가 가능한데, 인강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인강 듣는 학생들도 다 케어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휴대폰 번호를,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제 지인다라고 쓰는 그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제 인강 학생들에게 직접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영상에서는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 강의로 들어가면은 인강생들한테 제 핸드폰 번호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문자 또 보낼 때 제가 또 그거로 답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형강에 비해서는 중도에 이탈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매달 한 달씩 지나가잖아요. 근데 탈락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10%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미친 듯이 한 명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게 체감적으로 제가 느껴질 정도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흔들릴 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스틴이 그렇게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직접 얘기하는 것과 또 문자로 정신 차려라 얘기하는 게 또 다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인강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상황이 된다면 시간적이거나 거리적이거나 또 학원비가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용적인 것들이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라면 학원으로 공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솔직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또 인강 듣다가 중간에 형강으로 넘어와서 또 성균관대라는 좋은 결과를 이뤄냈고요. 또 공부 중간에 좀 잘 안 해가지고 저한테 또 엄청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또 자연계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또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자, 밑으로 가야지. 그리고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에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도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또 합격을 했고요. 제 인강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면은 인문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최상위권 결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에 합격을 했고요. 자, 한양대 건축공학부 합격했고, 그 다음에 한양대 기계공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바이오메디컬 공학에 합격을 했고요. 또 한양대 식품영양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한양대 심리뇌 과학 전공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여학생들이 많이 또 바라는 학교죠. 이화여대. 그래서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또 이화여대 사학과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자, 또 자연계 쪽 이화여대 전자전기에 또 합격을 했고요. 또 이화여대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중앙대 경영 합격했고요. 또 중앙대
경제학부에 합격했고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형광학생으로서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형광에서 솔직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운동했던 친구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도 알죠. 운동했던 친구가 공부를 해서 결과 나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항상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매일매일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베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존에 공부 좀 했던 학생들 가르쳐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닥부터 해서 학생들을 끌고서 이거를 상위권 학교 합격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뭐 한양대 경제금융 이 학생도 인강으로 또 해서 했던 학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본인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이러니까 이 환경 안에서 최선만 다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편입이라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제 제자들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좀 편입의 시작을 늦게 했지만 7월 달 이후부터 시작해서도 좋은 학교에 들어갈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몇몇 또 학생들은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래저래 공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왜냐면 정말 힘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편입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입시랑은 좀 성향이 다릅니다. 물론 편입학원에서 수업하는 선생이다 보니까 편입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 의심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아니고요. 편입은 다른 입시와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입시에 비해서 솔직히 편입 자체로 봤을 때는 편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원들에서 하는 얘기가 모집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편입이 점점 수월해지니까 편입을 꼭 준비해라. 뭐 교육 사업도 말 그대로 사업이다 보니까 학원이 뭐 그걸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모교육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모집 인원이 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입은 지원자 수가 더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편입은 쉬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편입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자체적으로는 지원자 수가 너무 늘다 보니까 편입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입시랑 비교해서는 솔직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항상 수업 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만 다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만 하지 마. 솔직히 다른 입시라면 네가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맞아. 왜? 합격을 못하니까. 근데 편입은 변수도 되게 크고 특히 하반기 때 남들이 공부 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반기 때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때 너가 만약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다면 너한테 큰 기회가 나중에 또 오니까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등급은 생각보다 높은데 편입에서 특히 인기가 없는 학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학교 그 학과라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니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진심으로 리스펙트하고요. 그게 단 핑계가 되지 말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일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경제학부 이 학생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대 역사학과에 또 합격을 했고요. 또 중앙대 또 자연계 쪽 건축공학에 합격을 했고요. 또 중앙대 건축학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기계공학부 일반 편입으로 합격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인데 앞에 있는 학생은 2월 14일 날 합격증이 보내왔는데 이 학생은 2월 8일 똑같이 일반 편입으로 기계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중앙대 바이오메디컬 공학에 합격을 했고요. 또 화학 신소재 공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또 이 학생은 또 학사로서 화학 신소재 공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제가 특이한 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 제자 중에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100% 시험을 봅니다. 중앙대는 영어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형강 제자들, 인강 듣는 학생들도 제가 배치 상담에 관련해서
현강 학생들처럼 직접적인 하진 못하지만 원서 쓰는 거에 대한 도움은 다 줍니다. 현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도움도 주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학생들 불러가지고 배치 상담도 따로 하는데,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자연계 학생인데 배치 상담하러 왔는데 영어 점수도 그렇고 수학 점수도 그렇고 점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은 보험 아닌 보험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한국외대 서울캠 인문계로 원서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계 학생으로 수학으로 인해서 뽑는 중앙대인데 이 학생 자연계 학생인데 외대 서울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입이라는 게 옛날 편입하고 지금 편입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력이 많이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에 올인, 그냥 영어 안 하고, 왜냐면 몇몇 학교들이 수학 시험만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말 그대로 올인해서 도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절대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편입은 확률의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서 이거를 원서를 써서 공부하는 것과 공부를 해서 원서 쓰는 것과 진짜 말 그대로 수학만 들어가는 그 몇몇 학교들에다가 기준 잡고서 공부해서 원서 쓰는 것과 나중에 최종 결과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약간 위험한 얘기지만 먼저 했지만 편입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편입은 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계 쪽에서 재수생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년도 편입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지원자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는 예비 번호가 생각보다 잘 안 돕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올해 재수생이라고 학원에 왔는데 자연계 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수학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대부분은 중위권 학교에서 예비번호 2번이었습니다. 뭐 4번이었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2번, 4번, 6번이었으면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거를 본인이 이제 직접 체험을 했죠. 내가 영어를 안 하고 수학만 해서 원래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합격을 못 하네. 그래서 올해 재수를 해서 학원에 와서 영어를 초반에 거의 올인해서 공부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계 편입도 물론 하나의 타겟을 잡고서 올인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게 확률의 게임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편입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수학에 올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영어 수학을 같이 보고 최대한 많은 확률로서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 기계에 들어간 학생도 영어 성적 나와서 인문계 학생들하고 싸워가지고 외대 서울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편입 영어를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렵게 배워서 자기가 어려워서 포기를 해. 그럼 어려워서 포기를 한 건데 그걸 또 합리화 시작합니다. 그래, 난 자연계니까 그래, 영어 하지 말자. 수학에 올인해서 수학으로 가면 되지. 근데 그 학생이 과연 그런다고 수학을 또 잘할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합리화하지 말고 남들처럼 차근차근 할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또 말씀드렸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토익 때문에 제가 경희대학교 많이 얘기했었는데, 자, 경희대학교 경영 합격했고요. 학사 편입으로. 또 이 학생은 일반 편입으로 또 경영에 합격을 했고요. 경희대 토익 점수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공개되는 영상이라 제가 합격한 학생들 점수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경희대 생각보다 토익 점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충분히 목표로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인문계, 또 경희대 일본어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해서 경희대 보내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또 경희대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또 경희대 중국어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경희대 또 행정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또 경희대과 너무 좋죠. 회계 세무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자, 자연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희대 건축공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일반으로 합격을 했고 또 이 학생은 건축공학 또 학사로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8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이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8월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기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달 이전일 가능성이 되게 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늦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늦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솔직하게 그것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지금 너의 현재 점수 모의고사 점수도 보고 단어 외우는 거나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올해는 합격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해 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경희대 건축공학과에 합격을 했지만 8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안 늦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됩니다. 저스틴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가장 확률 높은 게임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경희대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또 경희대 생물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합격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경희대 스마트팜 과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이 합격증들은 모두 다 뭐 이렇게 학원에서 저한테 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 형강, 인강 제자들이 합격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옵니다. 문자든 카톡이든 그 합격증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면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경희대 정보전자 신수재공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경희대 지리학과 있고요. 경희대 화학과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경희대 환경조경 디자인학과 저기는 좀 예체능 그쪽인데 원래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외대 자 인문계 학생들 외대 합격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합격증 이렇게 명단 같은 거 이렇게 올리시는 명단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자연계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제가 보여줬긴 했지만 인문계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대부분 또 자연계고요. 그리고 인문계에서 상위권 학교는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한번 진짜 우리 학생들 한번 이렇게 한번 꼼꼼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외대 같은 경우는 저스틴이 주되게 타겟으로 잡는 학교입니다. 외대를 합격시키는 방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밝혀지면 안 되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선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수업할 때 제가 모든 정보들은 다 제공해 주니까 제가 시킨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대 같은 경우는 저스틴이 특히 저스틴 제자들을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입니다. 왜냐면 외대는 원서 쓸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생들이 정보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외대 원서 쓸 때 학생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서 원서 쓸 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 이 학생 지금 외대 경영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외대 국제학에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 외대 스칸다나비아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외대 스페인어과에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 외대 스페인어. 그래서 왼쪽은 2월 15일, 오른쪽은 2월 7일 날 합격증이 왔습니다. 다른 학생입니다.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인문계 편입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합격자 명단을 딱 공개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은 자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 편입에서 자연계 편입이 많이 더 쉽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합격자 명단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자연계. 그리고 인문계는 생각보다 그 수가 적기도 한데 또 중요한 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교에 합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외대 경영, 국제학, 스칸다나비아어, 그다음에 스페인 지금 5개 보여줬죠. 만약에 어떤 쌤이 여기까지만 해서 외대 인원을 끊었다면 그 선생님 인문계 합격생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저스틴은 다릅니다. 이게 원서를 잘 쓰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외대 아랍어과에 합격을 했고요. 외대 융합 일본 지역 전공에 합격을 했고요. 외대 인도어과에 합격을 했고요. 외대 중국 언어 문화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일반 편입으로 해서 중국 언어 문화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이 다음 학생은 학사로 외대 중국 언어 문화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학생 외대 포르투갈어 또 합격을 했고요. 저스틴 제자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외대 프랑스어 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보여드린 건 다 서울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문계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스틴이 알려주는 대로 시키는 방향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학생들도 인문계 편입, 그래 솔직히 자연계 편입에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왜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쓸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노력만 하세요. 이런저런 고민들, 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합격시키지? 그러니까 단순무식하게 그냥 문법 수업만 냅다 한다. 과연 저스틴이 지금 있을까요? 저스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저스틴이 현재까지 1등 자리를 12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 경력만 17년 이상이 됐고 은퇴했어야 정상입니다.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그래서 8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나이 체계가 좀 바뀌었는데 바뀌기 이전에 체계를 했을 때 지금 이 영상 촬영 기점으로 44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나이 갖고 갑자기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올해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 더 열심히 제가 해드릴 겁니다. 결과 갖고 얘기합니다. 결과 갖고 데이터 갖고 뜬구름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 당연히 많이 합격했죠. 인문계 합격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 시립대학교 경영에 합격했고요. 또 시립대학교 경영 다른 학생입니다. 합격을 했고요. 또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도 형광으로 노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특이사항으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반대로 형광으로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반대로 인강으로 돌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윌 편입의 가장 큰 장점, 저스틴 제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형광 듣다 인강 듣다 형광으로 다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반대로 인강으로 하다가 형광으로 왔다가 형광으로 끝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인강으로 하다가 형광으로 하다가 특히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그런데 방학 끝나고 다시 인강으로 돌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형광생이든 인강생이든 똑같이 우리 학생들 철저하게 관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시립대 스포츠과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시립대 행정학과에 합격했고요. 정말 열심히 잘했던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 쪽 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통계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시립대 또 다른 학생입니다. 시립대 통계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상위권 학교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요 얘기는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항공대가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항공대 정도면은 그래도 편입해서 중위권, 중하위권 학교에 속하는 학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통념상. 그런데 여기다가 왜 저스틴이 항공대를 넣어놨냐면 과가 다릅니다. 과가 혹시 지금 보이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항공, 교통, 물류 학부입니다. 그래서 항공대 항공, 교통, 물류 학부는요 일반적인 항공대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교육기관에 따라 다른데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아직도 항공대 항공교통물류는 상위권 쪽에 수능 등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스틴은 그냥 모든 걸 다 수능 등급 갖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원서 쓸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조언해주고 그래서 항공대 같은 경우도 제 제자들 그래서 항공대는 원서 쓸 때 대부분 이제 실력 있는 학생들이 경영으로 많이 씁니다. 절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항공대는 항공교통물류로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 보세요. 항공대 항공물류 1명 2명, 3명 다 다른 학생입니다. 4명, 5명. 제 제자 중에 항공대 항공교통물류만 5명을 썼습니다. 왜? 원서 쓸 때 영어 점수 높게 딱딱 찍히는 학생들은 제가 항공대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로 쓰라고 했거든요. 제 말 듣고 쓰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또 대부분은 상위권 학교에 안타깝게 안 되고 여기 간 학생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권 학교 합격했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근데 상위권 학교에 못 가고서 중위권, 중하위권 가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보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험 아닌 보험식으로 그러니까 지르긴 한 건데 이게 정보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더 많은 결과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멈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중상위권 학교, 뭐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제가 상위권 학교까지만 저한테 연락 온 학생들 기준으로 올해 2월 달 가장 최신 데이터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 결과 나온 거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스틴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찌 보면 저스틴 소개 영상이긴 하지만 합격자 결과를 보여드린 게 이게 바로 저스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결과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결과 나오게끔 계속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틴도 그냥 단순무식하게 문법 수업만 그러고 싶습니다. 왜? 편하니까. 그럼 여가 시간 다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성격상 그렇게 못합니다. 내 제자들 조금이라도 하나 더 도와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뿐만 아니라 뭐 수업은 제가 나중에 다 보여주긴 하겠지만 수업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하나하나 결과들까지 나오게끔 우리 학생들 밀착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스틴이 시킨 대로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학교를 병행하면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회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 또 아르바이트 요새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찌 보면은 편입에 올인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편입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결과 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우리 학생들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요. 커리큘럼 영상은 따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